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모르신 분들 없죠? 제 방송에서 그 결정사 갔다 오신 분이 후기를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나같이 얘기한 얘기가, 결정사 가입할 바에는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남자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자는 굉장히 관대하고, 약간 여자 기준으로 한쪽에 쏠려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기준을 딱 짜다 보니까, 남자는 웬만하면 거기 결정사에 가입하면 중견기업 이상은 해야 뭐 넣어주는 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뭐 백수도 넣어주니까, 돈만 넣어주면. 아무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취소했다는 썰의 얘기를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는데, 또 이 요즘에 결정사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예,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월등하게 많은 게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가입자가 여자예요. 앞으로 더 심하게 벌어지겠죠. 네. 더 심하게 벌어지겠지. 여러분들 왜 이번에 메르나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면서 결정사 가입자들이 더 늘어났다 그래요. 훨씬 더 늘어났대. 여러분들은 돈을 줘가면서 결정사 가가지고 뭐 맞선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에 꼴이 나신 분도 있게 하겠죠.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네. 결정사를 통한 결혼 성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떨어질 거예요. 내리막이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된 분이 없으니까. 급하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요? 급하게도 잘못되면. 왜 결혼이 급해야 되는 거죠? 급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난 그 말이 이상한데, 급하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뭐가 급합니까? 누가 결혼 안 하면 누가 좁니까? 결혼 안 하면 누가 뭐 나한테 불이익이라 준답니까? 그리고 급하게 해서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대로 해도 잘 살기 힘든 게 결혼 아니에요? 니콜이 안 그랬습니까? 제대로 오랜 기간 연애를 통해서 만나도, 결혼까지 가도 헤어지고 깨지고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급하게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환경에 자랐고 이 사람 됨됨이 어떤지 모르잖아. 뭐 몇 번 만나만 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갓당끼니 하냐 말이죠. 특히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은 결혼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남자도 가면을 쓰겠지만 여자는 더한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이미 여러분 결정사는 성비가 완전히 깨졌고, 완전 요초 완전 그냥 사위가 돼버렸어. 여기도. 자, 이게 여자가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자, 가입자가 여자가 월등히 많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결정사에 거금을 주고 가입을 했는데 여자들이 많잖아요. 저 여자들이 뭐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사 가입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 250에 300만 원 듭니다. 그 돈 여러분 작습니까?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나 솔직히 저희 가입자들, 특히 여자 회원분들 결혼 안 해도 된다, 나 결혼은 뭐 하면 좋은 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만 인생의 탈출구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집중님 먹으세요? 결혼만이 내 유일한 지금 이 시궁창 같은 인생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려고 온 거예요. 하려고 왔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 봐봐.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고 싶겠냐고. 응? 남자들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일단 중소기업은 가입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가입 안 돼요. 못해도 한 중견기업 정도 돼야 돼. 제 방송에서 가입자분들 두 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말부터 해야지만 결혼한 제 입장에선 말하기 힘든 사연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업이었어. 둘 다 대기업이었어. 아니 요즘 맞벌이잖아. 맞벌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꽤 많이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누구나 다 그만큼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누구 들어가기 쉽습니까? 엄청 어렵잖아. 그리고 나름 어 나름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요. 그렇게 가입했는데 막상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뭐 중소기업,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경리 아니면 뭐 대학생 이런 사람 나온대. 그래서 몇 번은 그냥 한두 번은 막 제비로 만나봤는데 계속 만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여기 겨우 가입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난 대기업 들어오는 게 난 이렇게 여태까지 이 시까지 하는 게 쉬웠는 줄 아나?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았지만 다 참고 굉장한 경쟁과 노력을 통해서 여기 들어왔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아둥바둥 거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위치까지 가입했는데 막상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조차도 가입을 시켜주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정말 원하는 결혼 상대와 정말 결혼을 할 만한 기념이 잡힌 사람을 만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나 나이대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짝만 지어주러 온 건지 그냥 얘기 몇 마디만 끝나는 거지. 회의감이 든대요. 현타가 심하게 오고 그래서 이제 가입을 취소했다고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가입자분들이 솔직히 양심을 얻고 생각해봐. 결혼할 조건이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입자 그렇게 많아도 결혼 성사가 잘 안 된대요. 결혼 성사가 왜 안 될까? 어서오세요. 네?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많은데. 뭐 남자들도 그러니까 결혼할 만한 남자들도 별로 없겠지만 네.
남자들도 별로 없겠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보다 애초에 결혼을 위해 제대로 뭔가를 준비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야. 어? 네. 여자들이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결혼하려고 돈도 모아놨고 나름 개념 잡혀있으면, 개념 같은 게 잡혀있으면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아니, 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냐고. 남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과연 결정사에 가입하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채가죠.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죠. 누군가 사귀고 있죠. 임자가 있죠. 오히려 우리 우스갯소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결정사에 가입됐으면 걸려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남자도 준비하잖아. 근데 왜 여자분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나는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봐요. 이 삼촌이 뭐 그렇게 준비한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이가 금방을 찼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 집 한 채 2, 3천 가지고 집을 어떻게 구해?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결혼 정보 회사 같은 데 만나면. 남자가 집 펴오는 게 당연하고, 여자는 당연히 혼수하고. 근데 남자 왜 그렇게 해야 돼? 여자는 직장 안 다녀? 여자는 군대도 안 가잖아. 안 그래요? 뭐 결정사 가입한 사람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어지간히. 30대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초반도 있는데, 그 사회생활 못해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있잖아. 10년 이상 했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모았으면 그동안 번 돈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번 돈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30대 중반 될 동안 아직까지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직장의 급여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커리어상에. 누구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준 기업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나는 자리로 갖춰놨는데, 그렇게 할 동안 상대방은 뭐 한 거야, 도대체? 아니, 결혼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혼 현실이잖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 그리고 생각해봐요. 남자도 나이가 먹었으면 뭔가 자리를 갖춰야 되고, 여자는 자리를 안 갖춰도 되는 거야? 남자만 자리 잡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자리 잡아야 되고, 위치를 꿰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남자는 자리 잡아야 되고 여자는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회 나옵니다. 누구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을 뚫고 높은 기업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입이 되고, 누구는 애초에 그런 거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해도 가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남 취소되고. 애초에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냐고. 어? 아무리 내가 결혼이 급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려고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딸들도 준비 안 된 노처녀 너무 많아요.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남자가 왜 만나요, 그런 사람을? 조님, 남자가 그런 사람 왜 만나냐고. 준비 안 된 사람 왜 만났냐고요. 그거는 남자 여자 차별이고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남자도 역으로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 얘기 꺼내면 안 돼. 내가 어느 정도 뭐 돈을 좀 번다거나 모아놓은 게 없다거나 어떤 직업적인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결혼 얘기 꺼내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자기 그릇을 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어? 남자는 내가 벌이가 막 그렇게 좋지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기반이 안 닦여 있으면, 야, 그래 내가 무슨 뭐 결혼이야. 그냥 내 혼자 살다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지내지 뭐. 에이.
괜히 뭐, 어? 여자 신세 잘못되게 만들 일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왜 그러냐 말이야. 아니, 지금 같이 벌어야 돼. 누가 혼자 벌고 혼자 먹고 산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교훈인데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내조 잘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업주부나 내조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조님 어머니 때나 전업주부, 주부로서의 어떤 노동의 가치라든지,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젊은 여성들은요, 없어요, 그냥. 못해요. 음식도 못하고요. 살림도 못하고요. 빨래도 잘 못해요. 왜냐? 왠지 아세요? 팩보고 좀 할까요, 조님? 조님이 그렇게 길렀잖아요. 조니 나이 또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길렀잖아. 오냐 오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지 개인 차이가 없어요. 뭐 살림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차이가 없어. 남자들도 웬만한 여자보다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네, 많단 말이야. 반면에 뭐 여자분들도 살림 잘하고 있지만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가면 아예 그 왜 인덕션이라고 하죠. 인덕션이라는 거 아예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 새 거로 놔두고 전자레인지도 안 쓰고 그 말이 뭡니까? 집에서 안 해먹는다는 말이잖아. 어떤 집에 가보면 아예 안 쓰니까 아예 덮어놨어. 먼지 쌓이니까. 그러면 아예 요리를 안 한다는 거야, 집에서. 요리를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시켜 먹고 맨날 인스턴트 먹는 거야. 아니, 그런 분이 전업주부 해가지고 애 키운다고 했을 때 과연 집안살이 잘하겠냐고. 그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여자가 그냥, 살림하고 하면 다 잘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전업주부 하겠다는 거, 그냥 편하게 눌러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보입니다. 어? 왜 남자들이 왜 이런 사람들과 결혼 안 할까? 왜? 그럼 남자들이 왜 결정사에서 가입도 잘 안 하고 얘네들까 제대로 된 결혼의 성사가 안 될까? 자,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남자들도 아는 거야. 남자들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는 거 아는 거거든. 왜냐? 생각해보세요. 그 결혼 결정사 나오신 분들 중에 뭐 공무원도 있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공무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직업이 그런 거야. 뭐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이나 중소기업 경리거나 아니면 뭐 간호조무사. 네. 나오신 분들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고 뭐 대학생도 있고 취준생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직업군의 현실이 뭐냐 하면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결혼하잖아. 그분들 대부분 전업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특히 여자분들이 직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 출산휴가 쓰라고 하면 나가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지게 되면 직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핑계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남자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돈 벌고 우리가 아껴 쓰면서 이렇게 해보자. 해보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 못하겠다. 직장에서 안 받아준다. 그냥 나 애나 키울란다 하면 눌러앉는 거야. 그렇다고 애를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관리도 안 하는 거야. 철저하게 아줌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다른 돈 잘 버는 사람들하고 옆집하고 비교하는 거야. 예. 네.
자, 제대로 된 가치관과 직업,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자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점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뭐지? 물론 여자분들도 할 말이 있겠지.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남자분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결정사 이미 뭐 반반이면 이런 말이 돼. 반반. 남자 반, 여자 반이 모르겠는데. 결정사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비율이 한 3대1 정도야. 여자가 3이에요. 남자 1이고. 앞으로 더 깨집니다. 남자분들은 회의감 느끼고 이제 가입을 취소한 사람 위약금을 내더라도 가입 취소하겠다. 돈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 여기 다 이상 뭐하겠다. 뭐한 짓이냐 이게. 네, 뭐한 짓이냐.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그동안 내가 쎄아 빠지게 일하고 돈 모으고 열심히 산 줄 아냐. 누구를 바보를 하냐.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이 사람들 시킨 대로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왜 뭐 능력 없네 왜 이거밖에 안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 나왔는 줄 아나. 자기는 뭐 한 거야 그러면. 자기는 전화해 먹고 30주만 전화해 먹고 돈 모은 것도 없고 도대체 돈 어디다 쓴 거야. 뭐 바닥에 뿌린 건가. 그 저직업금 많이 해가지고 막 결혼하면 나중에 애나 가지게 되면 복지가 안 된다고 막 나이 차서 취업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주부로 눌러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 월급 다 뺏어가면서 용돈이나 줄 거 아니야. 20만원 30만원 하면서. 이거 남자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남자도 제대로 준비했으면 여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남자만 제대로 준비해야 돼? 남자만? 애초에 결정사 가입 조건 자체가 저게 불공정 거래야.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예요. 내가 봤을 때 한 5년 안에 이거 결정사분들 회사도 이제 제대로 이거 스탠다드 정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없어질 거예요.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할 거야. 정말로. 근데 그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여자분들 같은 커트라인을 올려버리면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봉 이상, 만약에 연봉을 3천만 원 이상 여자분 딱 잡아버리면 가입자의 한 반은 날라갑니다. 반 이상이 날라가요. 아니, 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날라가겠지. 뭐 적금 통장 5천만 원 이상이 딱 걸어버리면 아마 가입 상당수 못 할 거예요. 그 박탈될 거야 아마. 그러면 왜 거기 가입자분들은 거기 여자 가입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결정사에 가입비가 많다는 거는 저분들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나 진짜 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더 못 미는 게 아닐까요? 사실 결정사에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결혼에 더 몸을 매잖아. 훨씬 더 많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숫자로 얘기하자. 숫자로. 비율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율로. 안 그래요? 결정사 가입하는 게 뭐 작게 됩니까? 돈 많이 들잖아. 근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필사적인데 근데 막상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면 필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는 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닌가? 지중민에 들어가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얼굴 철판을 깔았잖아. 왠지 아세요? 그 여자 가입자들 직업군의 상당수가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조건 좋은 사람들이 없어. 별로 없어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분들 직업군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세, 50세까지 쭉 일할 수 있는 건지.
아직 우리나라의 직업, 특히 산업에서 봤을 때 여자분들이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무원 말고는 없어.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결혼하신 분들 직업군이 간호사나, 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면 그 나머지 직업군이잖아. 그 대부분 나머지 직업군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 넘어가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입자분들의 나이가 30 중반 넘어가잖아. 중반 이상이면 앞으로 이 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잘할 거야. 이런 걸 대놓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사무직도 40대 되면 남자보다 더 덜덜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보면 알잖아요. 사지코인도 아시겠지만 사무실 가보면 40대 여자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50대 나이 없고요. 여자분이 과장 달고 있는 건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거의 대리 아니면 사원이야. 보통은 결혼하면 그만둬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복직해가지고 다니는 케이스 찾기 힘들어요. 있긴 한데 거의 없어. 그럼 30대 중반이다. 하면 뭐 어린이집이나 격리라고 하면 40세 됐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일을 아마 계산했을 거야, 아마. 예. 아마 이 사람 여기 나오신 분들 여자분들이 굉장히 계산적이야.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아마 계산을 머리를 써봤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결혼 못하면 회사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5년밖에 일 못한다. 그동안에 다른 직원들 봤을 때 분명히 낯가라고 압박을 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아마 계산을 때렸을 거야, 아마. 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했을 경우에 굉장히 답이 없는 거야. 결혼을 못해서 혼자 샀을 경우에 각자 도생 사회를 갔을 경우에 굉장히 자기들의 앞날이 까마득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고 싶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입자분들은. 네. 이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40대, 50대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가입했음에도 결혼을 실패했을 때 내 앞으로의 내 모습에 대해서. 나 모아둔 돈도 없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직업군을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부분에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암담할 거예요. 솔직히 남자들은 저기 뭐 결정사에 가입 안 해도 급하진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 급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급한 사람들도 많고, 그건 겉으로 티 안 내죠. 절대 티 안 내지. 티 내면 자기가 이제 약자라는 게 인식이 되니까. 예. 티는 안 내지만 엄청 후달릴 거예요. 솔직히 저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제대로 다쓰고 훨씬 더 후달릴 거야. 굉장히 많이 후달릴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하면서 아마 좀 찔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진짜 결혼하고 싶어. 내 자식 낳고 싶고, 뭐 남편하고 이제 오순도순 살고 싶고, 그런 생각 없잖아, 사실.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내가 계산기 때려봤을 때 40 넘어가지고 도저히 이 직업으로 일 못할 거 같고 모아둔 돈도 없으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100세 시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먹여 살릴 사람 찾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 아니 누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럼 남자들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남자들도 결혼하고 싶어서 사는 거지. 누구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같이
동거하자는 의미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누구 한 명 더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돈 열심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아셔야 돼. 이 결정사에 가입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그냥 순수하게 결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자기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몸져 의지할 수,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일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후자를 찾는 거면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난 후자의 느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티는 안 나겠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불안하고, 당장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안 보여서, 결혼을 못했을 경우에, 싱글로 살았을 경우에, 이 40대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다가오는 게 무섭고 하니까, 여기 가입한 건 아닌지. 가입하면 어떻게 남자분들 중에 결혼에 급한 사람들, 결혼에 목맨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서 구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도 이제는 영악한 사람들도 많고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남자들은 서서히 떠나고 있어. 남자들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떠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었는 줄 아나? 어? 결정사도 살아남으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돼. 애초에 결혼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받으면 안 돼요. 왜 남자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고 여자한테 그렇게 관대한 거야? 왜 구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는 직업 없어도 받아주고 누구는 특정 이상의 직업이나 연봉이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짜맞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 더 못할 겁니다. 이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 성사 안 될 거예요. 남자들은 가입했다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을까. 여자분들은 나중에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니까 가입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통계로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성비는 완전히 깨졌어,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누가 남자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까, 요즘에? 여자가 적어도 반은 못하더라도 한 40% 정도는 해야지. 30에서 40% 정도는. 경제적으로. 아무튼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여자가 월등히 많고 남자 수는 적어지고 그리고 그 월등히 많은 사람들도 순수한 결혼의 목적보다는 당장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책임지고 살만한 어떤 그런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여기 뛰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도 모르겠어요. 결정사 가입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입을 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좀 개념이 차시고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뭐 결혼 급하니까 결정사 가가지고 어떻게 짝을 구해야겠다. 그냥 내가 수익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남자분들도. 어?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과 정상적인 연애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뭐 틀에 짜여진 뭔가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한쪽으로 쏠린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변해야 되는 거죠. 예, 변해야 되고 결정사도 변해야 되고 여자분들도 많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결정사에 가입한 많은 여자분들이 변하지 않았다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남자가 뭐 책임지고 뭐에 살리는 시대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남자 회원수는 줄어들고 여자분들은 많아지겠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들도 자기 앞가림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중요한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앞가림 잘하고
내 직업 열심히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으고 가는 건 여자분들도 당연한 거야. 남자한테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냥 젊었을 때 놀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 적당히 모았다가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는 점점 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도 보기 힘들잖아. 앞으로는 진짜 보기 힘들 겁니다. 취집하고 그냥 내한테 목매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 점점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안 그래줄 거거든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